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리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 1 교과서의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단원에서 산지 지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단원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과목 안에서도 지리 영역이 있는데, 그 지리 영역에서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두 개라고 한다면 기후 그리고 지형인데, 그 중에 지형을 설명하는 단원이 이번 3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이 땅들, 그리고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 지형들, 이것들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형 단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기껏해야 뭐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짧으면 뭐 60년, 뭐 이렇게 몇십 년 단위인데, 지형은 몇십 년 만에 형성되거나 바뀌거나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형 단원의 내용들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실제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좀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듣다 보면, 아, 이런 지형들이 이렇게 생겨났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산지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종류들, 그리고 그 각각의 지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 그 형성 과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론 여기는 사회시간, 지리시간이니까 이런 지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생활 모습, 그 생활 모습까지 알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3단원의 내용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지형의 종류, 그 다음에 이 지형의 형성 과정,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형 단원의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 그리고 나중에 해안 지형을 설명할 때도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이거는 비교적 짧은 시간,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최근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뭐 1년, 2년 전, 뭐 10년,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형 단원에서의 최근이라는 건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시간의 스케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고, 그리고 이 지형 단원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3단원의 첫 번째 내용, 산지 지형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투데이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투데이 포인트에서는 선생님이 그 소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의 주제를 몇 가지로 분류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데이 포인트에 제시된 주제들을 이제 앞으로 동영상 몇 편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산지 지형의 형성 과정입니다. 네, 가장 먼저 배울 것은 지형의 형성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지 지형을 배우다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습곡 산지. 그래서 이 습곡 산지를 분류하는 거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산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주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2편 정도의 영상으로 이 수업이 총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산지 지형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산지 지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자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지도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도냐면 기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도라고 하는데 특별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의 이 기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복이라고 한다면 땅의 뭐 울퉁불퉁한 정도, 혹은 어느 곳은 높고 어느 곳은 낮고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기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색, 불그스름하거나 이런 갈색으로 표현된 이런 부분들은 땅의 높이가 매우 높은 곳,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로 이런 녹색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저지대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런 저지대, 평원 지역, 평야 지역,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낮은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 어디에 높은 곳이 있구나, 어디에 낮은 곳이 있구나라는 걸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지 지형을 배워야 되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 산이 뭐냐인 거죠. 여러분, 산이 뭔가요? 영어로 하면 mountain.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산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런 답변 저런 답변 많이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런 어려운 답변보단 아주 쉽고 직설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생, 우리의 조카, 아주 어린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봐요. 산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산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냥 산은 주변보다 높은 곳이 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이 산지 지형, 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보다 높은 곳이 산이라면 이 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주변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또 어렵게 답하지 말고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뭐 책을 통해 봤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심플하게 주변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냥 여기 있던 땅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변보다 높아지려면 그냥 땅이 스스로 올라오면 되겠죠. 이거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또 주변보다 높은 곳이 산이라면 지가 스스로 올라와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또 주변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 주변에 있던 땅들이 어떻게 낮아지면 되겠지. 그러면 또 이 부분은 주변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약간 조금 어려운 이야기. 물론 어렵진 않지만, 그렇죠. 주변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산이 높은 곳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산이라는 건 주변보다 높은 곳인데, 주변보다 높아지려면 지금처럼 이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올라왔거나, 아니면 주변 땅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높은 곳이 만들어졌거나,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지 지형, 산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을 한번 보시면 스스로 올라온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땅이 스스로 올라와? 근데 이게 흔하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주변 땅이 낮아진 경우는 규모가 이 위에 첫 번째 경우보다 크지 않거나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산 활동으로 생긴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지도에서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것들을 다 산이라고 본다면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것들은 그 중에서 아주 지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 산지 지형의 형성 과정은 이 세 가지 중에 뭐만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습니다. 요 두 가지 경우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올라온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가 얘야 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땅이 스스로 올라왔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직 어렵지는 않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이 두 번째 케이스 화산 활동으로 산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가 뭐 배우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죠. 지하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마그마가 결국 굳어가지고 이런 높은 곳을 만들면 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화산 활동으로 산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뭐 그렇지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어 그쵸?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우 땅이 스스로 올라왔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건가? 얘가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또 생각해봐. 그럼 땅이 올라왔다면 왜 하필 여기만 올라와서 산이 됐지?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요 포인트에 집중해서 오늘 이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산지 지형의 형성 과정을 이 오른쪽에 선생님이 형성 과정 두 가지를 이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서 옆에 띄워 둘게요. 자, 그리고 요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산지 지형의 형성 과정의 첫 번째는 땅이 스스로 올라와서 높은 곳이 되어서 산이 되었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땅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 땅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구는 판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안에 지하에 여러 가지 내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핵, 멘틀, 외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시간이니까. 자, 어쨌건 지구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발을 닿고 있는 요 곳 지구에서 가장 겉면이 되겠죠. 이 지구의 가장 겉면을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이 판이라는 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구의 가장 겉면인 판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땅, 바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이 지구 겉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판 위에 있는 겁니다. 땅도 판 위에 있고 바다도 판 위에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판은 지구를 그냥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기 화면에 있는 이 귤처럼 안에는 내용물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겉에는 껍질이 있죠. 어이구 글자 참 껍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귤을 보면 껍질만 보이고 안에 내용물은 보이지가 않죠. 그와 똑같습니다. 지구도 판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판만 보이는 거고 결국 사람들은 이 판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귤에서 껍질이 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땅이 스스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판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귤 껍질이 판이라면 이 판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귤 껍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귤 껍질이 올라온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근데 여러분 귤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껍질이 부풀어 오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껍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점점 올라오다 보면 결국 껍질은 어떻게 될까요? 터지거나 찢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판이 점점 올라온다는 건 이 판도 언젠가는 터지거나 찢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그렇게 연약하거나 찢어질 수 있는 것들인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구는 판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한데 요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몇 개의 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판들이 다 이렇게 낱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쪼개져 있는 판들이 이렇게 블록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알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판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은 뭐냐면 선생님, 지구를 이렇게 여러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는 거죠. 이 과정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책 하나가 판, 얘도 또 하나의 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판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만나는 지점에서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도 있지만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를 이렇게 미는 지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이 산지 지역, 산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중에서 서로를 미는 지역에서 잘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엄청 단단한 이 판과 또 이 판이 이렇게 둘이 만나서 서로를 밀면 이 중에 좀 더 무거운 아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한 아이는 그대로 위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친구가 그냥 조용히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남아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밀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손이 지금 2개밖에 없어서 힘드네요. 자, 이 친구가 얘를 밀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는 이제 버릴게요. 자, 그래서 얘가 내려갈 때 이 친구를 밀겠죠. 그럼 이 친구를 밀면 이 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여기 요 튀어나와 있는 요 윗부분은 우리 눈에 마치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원래는 이렇게 평평했는데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주변보다 높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이느냐? 산맥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판과 판이 서로 만나서 서로 미는 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 판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남아있지만 이 내려가는 친구가 이 친구를 밀어서 얘는 이렇게 찌그러진다. 우리는 이렇게 판이 찌그러지는 거, 이렇게 휘는 거를 우리는 습곡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곡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이게 우리 눈에는
산맥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이처럼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어떤 판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어떤 판은 이 판과 판이 만나면서 이 압력을 받죠. 이렇게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 판이 어떻게 된다고? 찌그러지죠. 그렇게 찌그러져서 습곡작용이 벌어지는데 이 습곡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찌그러질 때, 다시 얘기해서 이 판이 있을 때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요 위에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위가 있죠. 이 부위가 우리 눈에는 마치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산으로 보인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 습곡작용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만 주고 갈게요, 여러분. 이 판과 판이 만난다는 건 엄청난 단단한 애들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막 찌그러지고 이러는데, 얘네 이 단단한 애들이 내려가면서 그냥 부드럽게 내려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려가면서 긁고 흔들고 밀고 부시고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 이 단단한 것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긁고 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수많은 마찰에 의해서 열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 열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녹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돌덩어리들, 이 판들이 녹으면 뭐가 돼? 마그마가 되지. 그럼 이 지하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건 또 뭐야? 그렇지, 이게 화산이지. 그리고 얘네가 막 단단한 애들이 긁고 내려가다 보면 얘네가 계속 이렇게 치는 거니까, 그럼 이 판들이 어떻게 될까? 흔들리겠지. 자,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걸 우린 뭐라 그래? 그렇지, 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은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산지 지형의 형성 과정을 정리를 하면, 산은 주변보다 높은 것이었고, 주변보다 높아지려면 처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스스로 올랐거나, 주위가 낮아졌거나, 화산 활동이었거나.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올라오는 경우, 화산 활동, 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스스로 올라온다는 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압력에 의해서 판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죠. 이 찌그러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지? 습곡작용. 그래서 스스로 올라왔다는 건 지금처럼 말을 바꾸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습곡작용 발생으로 형성이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산지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판과 판의 경계에서 습곡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들 있죠. 요 곳곳에 많은데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판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 하나가 이제 판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가만 보시면 태평양 판, 나스카 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아프리카 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한 덩어리들이 판이다. 그리고 이 주황색 부위가 판의 경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판의 경계 쪽에 높은 곳들이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모 모양과 이 동그라미 모양들이 전부 화산과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판의 경계 부위에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